라주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장 분위기 나쁘지 않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우선은 결렬돼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그냥 제가 볼 땐 정치 쇼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어필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이런 위기감 고조를 시키는 거고, 사실 우리 문제는 아니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겨루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부채 한도 협상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겠죠. 자기의 정치 생명에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떻게든 아마 협상을 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결렬이 된다 한들 과거 2011년도에 결렬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뒤쪽에서 말씀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별일 없었습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원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 전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고, 이거 멤버십에서 이런 글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TQ 주봉상 상단을 돌파했다 했습니다. 호재는 없지만 결국 밀어올리는 것으로 보아 반등시키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31.9까지는 상승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은 TQ 추매하시고 SQ는 홀딩 또는 일부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SQ, TQ 저는 양쪽 다 활용을 하지만 올라갈 것 같아서 TQ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봐서, 그날 본다는 건 그렇지만 좀 큰 스케일 주봉이나 일봉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갈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서 수익이 안 나도 됩니다. 그냥 SQ 같은 경우는 일부 손절하시면 조금 손해는 보지만 그 돈 갖고 가만두면 되나요? 아니죠. 전 TQ를 사는 거예요. 그 돈 갖고 TQ를 사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갈 때 있죠. 올라갈 것 같아서 TQ를 샀는데 오히려 떨어진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너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되고, TQ103 그린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자, 3일 전에도 여기 그린존 딱 생겼죠.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추세선을 따라서 밑으로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지지만 되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제 말대로 됐다는 게 아니죠.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차트에는 분명히 표시가 돼요. 미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고점 29.33 가죠?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눌리면 28.5 정도에서 다시 지지해주면 올라갈 거다. 정확히 28.5 지지했죠? 그러면서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하락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이제 하락한다면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그 정치쇼가 잘못돼서 만약에 진짜 결렬되면 이렇게 확 부러지겠죠. 그런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지 지금 추세상은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굳이 올라가는데 높으니까 떨어질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주식 초보적인 마인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 제가 주가 비중 결정 시 검노선 반드시 보시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240분 봉에서 이게 3일 전 3일 전 방송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여기가 28.5란 얘기거든요.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갈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구나, 이 정도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은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S 마스터 차트에는 그런 것들을 넣어 놓은 거죠. 일봉상에서 여기 그린존 생겼죠? 그럼 240분 봉에서 여러분 그린존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많이 매도할 필요, 익절은 됩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아요. 수익이 났는데 나 5%에서 20% 사이 익절할 거야, 이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미리 파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차트 안에서도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 갈색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하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위치가 어딥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여기 S밴드 상단이죠. 그럼 여기 부딪히면 눌리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검노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죠. 그런데 깨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하락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일봉상에서 240분 봉상에서. 그리고 어디서 반등한다고요? 여기 녹색 스윙밴드 라인에 녹색 닦고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또 여기 갈색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오죠. 그리고 검노선 지지하고요. 여기서 만약 내려가면 또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다가 반등 이렇게 시도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검노선에 부딪혀서 내려갈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으면 상승 포지션이고 이 검노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포지션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개를 볼 때.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S밴드 상단, 그 다음에 스윙밴드 상단까지는 올라가는 게 열리니까 32달러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려간다 뭐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여기선 조금 사서 여기서 익절하겠다 생각하시고, 눌려도 어때요? 눌려도 요 밑에 5일 이평선이 요건 이제 저기네요. 볼린저 밴드 라인인데, 자, 이 라인도 결국은 어느 정도 지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검노선하고 요 주황색 라인을 밟고 올라섰죠? 그럼 내려와도 동일한 거예요. 요 주황색 라인하고 검노선이 아직 여기 있으니까 요 밑에까지 갔다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쫙 밀고 내려오는 경우는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지금 분위기상엔 큰 악재가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을 다 생각하셔라 늘상 이 말씀 드리지만,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세 보이니까 7대3이나 6대4로 상승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이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뉴스 난리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셔라. 이유는 그렇습니다. 과거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던 적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2011년 정도입니다. 2011년 정도에 여기 보시면 TLT 20년 이상 미국 국채죠. 그 ETF인데 이 검정색이 TLT고요. 그 다음에 TNX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나스닥이에요. 보라색은 나스닥인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결국 이 협상이 깨져도 미국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용도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때도 협상이 결렬되고 뭐 긴급 재원 마련 막 이래갖고 미국은 이제 또 방안을 마련해요. 재무부에서 긴급자금 편성하고 막 이렇게 돈을 또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내려갔죠. 그때는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항을 겪다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용평가사 한 곳에서 원래 이제 미국이 최고 그 신용도잖아요. 한 단계를 낮췄죠.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되면 주식부터 피해 옵니다. 희한하게 야, 미국이 신용도가 강등됐으니까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용 강등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떨어지죠. 이렇게 나스닥이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란 표현까지는 그렇고 한 마이너스 10% 정도 쭉 밀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재밌는 게 미국 국채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미국 재무부의 부채. 이게 발행이 정지됐는데 그럼 TLT 내려야 되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 국채 불안한데 해서 올라가지, 이렇게 행보를 해요. 그때는 행보를 했어요. 그래 놓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딱 체결되자마자 이거 위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디폴트 나면 위기 상황이 된다. 그런데 해결은 됐죠. 그랬더니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나? 이러면서 미국 국채로 돈이 막 몰려갔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매수가 확 들어와갖고 국채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결렬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결렬이 안 되면 미국 국채가 올라간다? 그러진 않겠죠.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거고, 만약에 결렬이 되면 주가는 우선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 국채가 올라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해결되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다른 거는 이제 금리가 그땐 내렸는데 지금은 못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주가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는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올라가진 못해도 다시 회복 정도는 하겠죠. 급격히 눌린 거니까. 그러면 상관 있나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보유하고 계셨다가 조금 지금 익절하셨다가, 그죠? 한 20% 익절하셨다가 저점 오면 다시 사시면 됩니다. 절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국채가 무조건 올라가겠냐? 그건 좀 이게 전 물음표입니다. 결렬이 돼야 돼요. 결렬이 됐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다. 그럼 국채가 빡 날아갑니다. 국채가. 그런데 흐지부지 잘 해결됐다. 바이든은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고 했죠.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는 확률이 높고요. 그게 지금 상황에선 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채는 뭐 소폭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상태니까 확 올라가기보다는 좀 횡보해서 조금 밀리다가 한 올해 후반 그리고 내년 초반 금리가 인하되는 때 올라가겠죠. 아직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결국은 별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목해야 한다는데 이런 거 뉴스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가격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TMF 떨어지면 지금부터는 좀 담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높은 구간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방으로 담아가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 TQ, SOXL도 제가 조금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어제 그냥 바로 급등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니까요. 이게 반도체 엔비디아 고점이라 무조건 이제 내려간다 막 이러지만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포트폴리오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틀 동안 지금 상승 마감했죠. 이유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게 협상이 잘 되면 추가 상승할 것 같죠. 또 그렇지 않아요.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결렬되면 폭락할 수 있잖아요.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에 신경 쓰지 않는 나주부 리치님들이 되시고 어차피 장기 투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곡차곡 모아가시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금이에요. 내 계좌에 돈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나요? 매도 타이밍이라고 했나요?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죠. 사되 이렇게 내려갈 때를 겨냥해서 사시고요. 올라갈 때 매도할 생각으로 지금은 진입하시는 겁니다. 올라간다고 막 돌격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 계좌는 저도 이제 오히려 최근 국내금 증시는 안 좋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조금 살아나서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이란 게 주식이 올랐다라는 것보다 저는 매도를 했어요. 저는 매도를 해서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은 줄었죠. 2100에서 1900. 그 다음에 해외 주식도 1200에서 110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CMA가 늘어났죠. CMA나 발행어음, RP가 늘어났습니다. 리밸런싱 저는 하고 있어요. 수익난 종목들을 계속 매도를 해서 매도 타이밍이니까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구간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사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수익을 이제 현금화 하시는 구간으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SOXL 같은 경우가 3일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거의 양전 바로 직전까지 왔죠. 그리고 TQ는 뭐 그때도 양전인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근데 가만둔 건 아니고요. 뭐 하루에 5주 정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샀어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걸어놨다가 사지면 또 5주 정도 팔고 뭐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만 원 그냥 벌이 정도. 그래도
여러분 가만 두시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버는 만큼 세금은 내는 거지만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는 주식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5주 사고팔고가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 계좌에 계속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 ETF들도 나쁜 상황이지만 뭐 2차전지 많이 내려갔어요. 이거 60% 가까이 됐었는데 많이 내려가서 제가 이걸 가만히 뒀겠습니까? 아닙니다. 50% 이상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량은 그때나 지금 뭐 최고 50% 올랐을 때나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잘 모아 가시면 되고요. 국내 이제 급등주들은 뭐 하루에 30만 원씩 뭐 이렇게 수익은 안 납니다. 계좌 3개 돌려도 어렵더라고요. 요새 장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한 개 계좌에서 그냥 샘플로 보면 그냥 하루에 이 정도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계좌 통해서 20-30만 원 벌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CMA에 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식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 해야죠. 장기 투자의 목적에 맞는 그 계좌로 돈이 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저는 이제 단기 투자하는 것들은 계속 벌어서 이쪽에다 넣어서 지금 예수금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멤버십 종목 오늘 오전에 드린 이거 반등했었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해 보시면 된다.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멤버십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자인데 저는 주식 리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오를 것 같은 것만 좀 알려드려요. 그러면 알려드렸으니까 열매는 누가 따야 되냐? 제가 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셔야 돼요. 그건 진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리딩은 뭐 언제 사세요? 언제 파세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최근에 주가 조작으로 연결됐잖아요. 저희 회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으니까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자 실리콘2 말씀드렸죠. 실리콘2 5월 10일 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요. 이제 일봉이고 그러면 한 요때쯤 되겠죠. 그럼 그때 샀으면 이게 손실이 안 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도 문제 없어요. 그때 사셔서 떨어지는 거에서 추매하셔서 눌림목에 사시면 수익 반드시 납니다. 이것도 수익이 났고요. 애경케미칼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건 한 요 정도 됐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멤버십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한 이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서 안 오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애들은 갈만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세력이 들어왔고 얘는 치어 올린 세력은 들어왔으면 수익을 봐야지 손실 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견디셔서 사 모으시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온다. 그러면 10종목 중에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종목은 6, 7개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다 할 게 아니라 4종목, 그 중에 3종목이라고 또 정성스럽게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에서 수익 안 나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밀리는 거를 계속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참았다가 요 밑에서 사셔야 된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잘 참으시고 자 올라갈 때 정확히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올라갈 땐 어떤 게 올라가냐. 자, 이 미래생명자원 오늘 29.98로 올라갔거든요. 요때 자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단에 여기 도지형 보이시죠? 십자 도지형. 이거는 힘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거잖아요. 매도세와 매수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누가 개인이 매수 얼마나 할까요? 많이 안 합니다. 근데도 밑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게 있다. 세력이 있다. 그러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이렇게 되고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요 근처에서 한번 사보시라는 거예요. 차트를 돌려보시다가 이런 차트 보이시면 속는 셈 치고 사보세요. 크게 손해보실 거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제가 이거를 저희 멤버십에서도 근 한 달 전에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벌써 낸 상태라는 거예요. 벌써 수익은 한두 번 냈고, 그러면 여기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여기 500만 원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망해요. 대신 여기 50만 원 시작했으면 여기 25만 원 가 있으면 되고요. 내려올 때 어떻게 된다? 검노선, 여기서 보시면 검노선이 여기입니다. 네. 일봉상 그렇고요. 240분 봉상 보면 한 6,500원의 검노선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때 매도를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올라가는 종목에서 지금 수익 나시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5월 15일 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DR텍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안 올랐나요? 올랐죠. 오늘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그럼 어제 샀으면 수익이겠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네, 여기 DR텍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멤버십 영상에서도 제가 괜찮다. 그런데 얘가 또 가능성 있는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점 보시면 고가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긴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딱 올라갔다가 여기서 딱 섰어요.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얘를 내일 다시 뚫으려고 시도하던가 아니면 밑으로 가면서 조정받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이래야 개인들이 못 견디고 팔 거 아닙니까? 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샀는데, 또는 여기서 샀겠죠. 이게 밀리면 어때요? 덜컥 겁나니까 우선 매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렸다가 여기 C라인이 지지선이 있죠. 그런데 앞쪽 차트를 봐도 어때요? 여기서 엄청나게 몰려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 놓고 올라가면 이게 바로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눌릴 때 도망갈 게 아니라 팔 게 아니라 더 사모으시는 거다. 그러다 어떤 게 깨지면 사실은 도망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요 정도 라인. 그러면 C라인도 깨고요. 이전에 장대 양봉도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격 한 뭐 1,900원 되겠네요. 이때 되면 야 싸다 하고 사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우선 나왔다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승도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네, 오전에 한 10%대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저도 이걸 분봉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다가, 중요한 건 올라갔다가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팔면 얘 세력이 붙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갈 거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요 근처에서 이렇게 꼬리 잡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100%는 아니죠. 그러나 60% 확률에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요 가격 내려올 때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면서 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동 매도 거시라는 거예요. 자동 매도. 그래서 한 3,800원에 자동 매도를 걸고, 근데 가격 말씀드리는 건 이제 차트 보시고 여러분이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깨져도 큰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진산업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쭉 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선 여러분 손해보기가 어려워요. 올라가는 애들은 손해볼래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거면 그냥 이런 거 하시라는 거죠. 그래 놓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더 사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50 시작하면 여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25. 여기 100으로 시작했으면 50 돼야지, 자꾸 여기서 50 시작해서 500, 1000 이렇게 가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거꾸로 역발상 하시면 되고요. 뭐 크리스탈 신소재도 제가 세력이 월요일날 들어왔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내렸죠? 얘랑 비슷해요. 이게 세력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여기 나오네요, 정확히. 자, 비슷한 차트죠? 예, 이렇게 해서 쫙 밀렸는데 옆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옆으로 횡보를 한다고, 이렇게 하단에서. 예, 도지는 아닌데 위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 딱 섰죠? 그러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2, 3일 더 내려갔다가 도지가 뜨면 진입하셔야 됩니다. 도지가 뜨면 진입하면 이건 위로 올릴 확률이 70%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미국 부채 협상에 뭐 이런 내용들, 원달러 환율하고 금리하고 채권의 관계성, 이런 거 아셔서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이런 걸 못 하시면
손해를 보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강의 중에. 근데 이런 거 주식 투자 뭐 이렇게 매매하시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여러분, 컵라면이 있잖아요. 그럼 3분이거든요. 그럼 끓인 라면이 있잖아요. 3분보단 더 끓이죠. 어떤 게 맛있나요? 대부분 끓인 라면이 맛있습니다. 근데 왜 컵라면을 먹죠? 예, 컵라면을 먹어야 될 때가 있죠. 예, 불을 쓸 수 없거나 냄비도 없고 뭐 이런 때잖아요. 편의점 가서 냄비에 요새는 그거죠. 은박지에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 있는 편의점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끓인 라면만 좋아해. 이렇게 한다고 평생 끓인 라면만 먹을 수는 없어요. 컵라면도 먹고 급할 땐 컵라면 먹어야죠. 곧 뭐 강의가 있어요. 뭐 회사에서 업무가 있어요. 그럼 10분밖에 없어요. 그거 언제 끓여서 언제 먹습니까? 예, 그럴 때 컵라면을 먹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현대인들이 끓인 라면 먹는 것보다 컵라면 먹는 빈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왜? 라면은 급할 때 먹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투자는,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 투자는 여러분 그 가치가 따로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장기 투자한다고 계속 가져가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먹을 때와 끓인 라면 먹을 때를 구분하시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고, 둘 다 잘 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한쪽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둘 다 맛있게 드시면 돼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딱 왔죠? 월봉상에서 검노선에서 왔는데 저는 조금 지금은 안 살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올라와야지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된 거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게 오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라왔었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노선을 돌파는 했으나 지켜주지 못했죠? 다시 내려갔어요. 진짜 지몬미예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걸 매매하면 꼭 손실이 날까요? 이걸 장투 개념에서 들어가면 손실이 납니다. 여기를 사서 나는 이걸 끝까지 가겠어.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봉상 보면 16,000원에 이근방에서 샀단 말이죠. 장투야, 나는 계속 가져갈 거야. 지금 15,250원이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상당합니다. 이거 한 20% 이상, 20% 가까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일봉상으로 보면 또 다르죠? 차트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바닥에서 산 건 아니고 아래쪽에서 샀어요. 이걸 왜 샀냐? 일봉상에서 여기 보시면 상승 M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라인이에요. 이걸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샀고, 이게 올라가서 밀리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했어요. 그럼 여기 수익이죠? 수익 났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바로 밀려서 이날 다 처분했습니다. 떨어지길래 다 처분했고요. 다음날 밀려서 내려올 때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서 또 올라가더라고요. 자, 올라갔을 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지금 수익만 난 상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매매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으시면 같은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사서 여기까지 그냥 손실인 분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짧게 내가 끓인 라면 안 먹고 컵라면 먹겠다만 먹으시면 이런 데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고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자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길게 투자하는 건 사실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렵냐? 이 오래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아시죠? 10년 동안 우리가 뭐 연금 같은 거 가입하잖아요. 10년 납입하기 쉬운가요? 거의 완납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평균 내보면 한 3, 4년 되시면 대부분 해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만 보지 마시고 짧게도 보시는 것이 투자에선 현명하고요. 다시 한번, 지금은 상승 구간 또는 횡보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현명한 나주부 리츠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